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리과 함께 이번 주는 기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랜만에 좀 조정다운 조정을 받은 한 주였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조정이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한 주 쉬고 다시 또 달려나갈지 한번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말 사이에 쉬는 동안 무슨 뉴스가 나왔나 봤더니 일단 첫 번째 금요일날 미국 테슬라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3%가 넘는 하락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장 끝나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하나 올렸다고 해요. 바로 테슬라 로보택시를 8월 8일에 공개하겠다. 요렇게 말을 하며 또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시간에서 한 3% 정도 상승하고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일은 테슬라의 상승 그리고 우리나라 또 2차전지 그쪽에도 영향을 줄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경제가 계속 좋다고 합니다. 고용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야, 요즘 안 그래도 매파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진짜 금리 인하 미뤄지는 거 아니냐? 게다가 또 일각에서는 진짜 일각이지만 금리 인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CPI가 발표가 되는데 물가가 전혀 잡히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진짜 그러한 리스크까지 생각을 해야 될 듯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 쪽에서 노이즈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란이 직접 이스라엘을 타격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우회적으로 타격하거나 그런 방법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우리 건들면은 완전 폭망하는 거를 보여줄게 이러한 억제력을 보이기 위해서 직접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기는 다음 주까지겠죠. 우리 총선 전후 그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힘을 쓸지 이게 또 매우 중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파생될 거는 딱 세 가지를 말을 해야겠죠. 유가, 그 다음에 해운, 그 다음에 방산주. 요 세 가지가 이번 주에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도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랜만에 1.1% 하락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고점에서 조금은 떨어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도 좀 탄탄한 편이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도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충분히 코스피는 더 가도 할 말이 없다. 85,000원, 86,000원, 아니 9만원까지 가도 할 말이 없다 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여긴 좀 다릅니다. 코스닥은 기울기가 좀 달라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만 3.6%가 하락했고 에코프로비엠 차트 다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명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번 주 내내 확인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매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외국인 쫙 쓸어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삼성전자만 사고 있고요. 하지만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눈치 보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과 유가를 보도록 할까요? 환율은 1353원, 유가는 86.91달러, 둘 다 쭉쭉쭉 올라갑니다. 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와중에 정말 다행인 거는 금요일날 미국이 나이스하게 끝났습니다. 전부 다 1% 내외에 상승하고 마무리가 되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절대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봐야겠죠.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어느덧 4.4까지 왔습니다. 분명 4 깨지고 이제 금리 쭉쭉 떨어질 일만 남았다. 그래서 미국에는 그러한 상품이 있거든요. 이 채권이 떨어지는 그거를 3배를 추종하는 그러한 ETF를 아마 기리분들 중에서도 사신 분들이 계실 텐데 하지만 그러한 전망을 뒤로하고 다시 또 채권 금리가 급등하다 보니 이거 혹시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까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혹시나 금리 인상설이 시장에 조금 더 강하게 퍼진다면은 요 친구 과거 고점 근처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 있어 보입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고 확률이 크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채권이 더 튀면 어떡할까 이러한 얘기도 우리가 조금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삼성전자 신고가 내고 있으니까 이거 언제 떨어질지 가늠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신고가 내는 주식은 팔지 말라 그러한 얘기도 우리가 매번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시다시피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신고가 내고 올라가고 있죠. 더 올라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비트코인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무너지면은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데 예전부터 비트코인은 카나리아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 1억 내외에서 잘 버티고 있어서 일단 코스피 내일 별 일이 없다면은 갑자기 이란에서 이상한 소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1%에 가까운 상승 출발 가능성이 있을 듯 합니다. 다음 주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이후 그렇다 할 조정 없이 쭉쭉 올라온 증시가 오랜만에 하락을 보여주는 한 주였는데요. 다만 반도체의 파워로 인해
삼성전자와 코스피는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지만 코스닥이랑 그 다음에 2차전지 이쪽은 생각보다 큰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주 기름들 마냥 좋지만은 않은 한 주가 되었을 듯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금요일 미국장은 상승 마감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결국 반도체만 올라가는, 코스피만 좋은 그러한 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란, 이스라엘 전쟁의 분위기에 따라 증시 조정이 더 크게 나올지, 그리고 이번 주 CPI 발표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 증시 방향, 채권 방향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금리 인하는 무슨 인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는 시간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와중에 좋은 섹터가 뭘까요? 인플레 관련주겠죠. 유가, 구리, 해운주 등을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고, 유리기판, 반도체 최근 들어 매우 뜨거운데 이 친구들의 연속성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또한 중국 소비 관련주인 카지노, 화장품 등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이번 주 연기금 외국인 뭘 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기금을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삼성전기, 하이블, LS일렉트릭, 삼성엔지니어링, SOL, 한국콜마,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LG생건을 매수, 화장품 관련주를 매수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외국인은 당연히 삼성전자를 1.7조 원 매수, 금양을 2천억이나 매수, 삼성전자우, 현대로템, 네이버, 삼성전기, 엔캠, HLB, 삼성물산, 현대차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입니다. SK하이닉스, LG화학, 한미반도체, 카카오, LG엔솔, 삼성ESDI, 두산로보틱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천당 제약을 매수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4월 1일 월요일입니다. 6개월 연속 수출이 플러스가 나타나며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외국인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토니모리 등 중국 소비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미국의 3월 제조업 경기가 공개가 되었는데, 그런데 확장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올라도 미국의 경제는 탄탄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급할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이번 주 내내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기업용 SSD가 품귀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고 2분기에 SSD 가격을 올린다, 그러한 얘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 노이즈가 나타나고 있죠. 이란과 헤즈볼라가 자국 영사관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유가 관련주, 해운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 수요일에 테슬라의 인도량 발표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예상보다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역성장에 들어가니까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구리 관련주가 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구리 가격이 최근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갱신하고 인플레 관련주 계속 봐야겠죠. 유리기판 관련주가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다만 최근 들어 살짝 과열된 모습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목요일 저녁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하면서 이 친구도 덩달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하지만 금요일날 저녁 미국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내일 삼성전자가 얼마나 올라갈지가 매우 중요할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어떤 일정이 있을지 예습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월요일입니다. 신규 지수 4개가 발표가 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삼성 E&A로 상호가 변경됩니다. 수요일입니다. 총선이 있죠. 증시 휴장입니다. 그런데 굵직한 뉴스가 많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가 되고요. 미국 3월 CPI 발표가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일본 정상회담 열립니다. TL이 아마존 게임즈와 글로벌 CBT가 진행을 합니다. 델타항공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 벌써 또 돌아왔네요. 3월 미국 PPI 발표, 3월 중국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금요일입니다. 금토일가 열리는데 당연히 동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금융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적 시즌이 슬슬 시작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달력이 나와 있으니까 달력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과연 이번 주 있었던 조정이 조정의 시작일지 아니면 조정 끝 다시 상승 시작일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